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굿바이 이재명 특집입니까? 아, 예. 이제 막바지 예. 완전히 온 것 같아서 네. 종합적으로 이제 이재명 수사 상황 네. 세 가지로 예. 특집을 한 거죠. 좋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역시 대장동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결국은 이제 대장동에서 시작해서 네. 대장동에서 이제 죽는다. 음. 이재명의 무덤은 대장동이다. 아하. 고향 이제 안동에 묻힌다 어쩌고 했지만 제가 대장동이 무덤이다. 예.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김만배 씨까지도 이제 다 부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천화동 1호에 700억, 네. 이재명 측 유동규가 제일 먼저 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불고,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도 이미 검찰에서 불었다. 아하. 여기 이제 정진상이 공소장에 네. 나옵니다. 음. 거기 보면 이제 김만배도 천화동에 1호 있잖아요. 네. 비용이나 세금 빼면 428억. 요거는 이제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걸로 네. 이미 공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공소장에 나온다 그러셨잖아요. 예.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은 기자들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도하는 거는 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안 되죠. 피의사실 공표죄는요. 예. 법에 보면 이제 공소 제기 전에 아하. 이제 누설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고요. 예. 공소장은 이제 옛날에는 공소만 제기하면 바로 공개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공소 제기하고 일주일 지나서 아하. 공개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이게 범죄가 안 되고, 네. 참고로 이제 피의사실 공표는 독일에는 없어요. 아하. 우리나라만 이게 있는데 네. 한 번도 처벌된 예가 없는 사문화된 범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저 좌파들이 뭐 언론을 향해서 또 정치권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이재명 측에서 엄포를 놔서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이미 이제 고소를 했어요. 네. 이미 공수처에 그 고소했어요? 부장검사 있잖아요. 어허. 강백신하고요. 어허. 엄희준 어허. 두 명을 이렇게 고발했어요. 어허. 근데 제가 알기로요. 예. 압수수색 놓으면 이게 피의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김용 변호사나 김용 측에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다 누설된 거예요. 제가 얻은 거는요. 네. 전부 이게 민주당에 저하고 같이 방송하던 민주당 변호사한테 얻은 거지. 그래요? 검찰이 공개한 건 없습니다. 그럼 피의사실 공표는 만약에 죄가 적용이 되면 민주당 김용이나 그쪽 변호사들이 걸리겠네. 아니 법에는 이게 검사하고 경찰만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하여튼 피의사실 공표죄를 갖고 협박을 하지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김만배까지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건데 남욱과 유동규는 그동안 쭉 그렇게 진술을 해왔잖아요. 김만배의 진술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가지죠. 네. 처음에는 이제 김만배가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 이제 녹취록에 보면 이게 그분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나중에는 내 거다.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지금 최종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그러면 이게 김만배 씨가 왜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측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큰 게요. 네. 바로 이제 주는 방법 네 가지. 이 돈을 이게 이재명 측에 주려면 어떻게 줄 거냐 말이에요. 줄 방법을 이게 정영학 회계사가 전부 이게 녹음해 보면 네 가지 방법을 자기들 했어요. 아하. 유동규가 회사 만들면 투자를 한다든지, 아하. 또는 이제 위장 소송회가 패소해가 주자든지, 아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면 김만배가 먼저 받아쓰게 정리하자든지, 이런 이게 구체적인 주는 방법이. 위장 소송에서 패소해서 넘기는 게 조국이 동생인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제 조국 거는 위장 소송을 했죠. 경고를 상대로. 그러니까 학교 맞습니다. 위장 소송에 그런 식으로 하자는 안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가지고 아하. 이미 좌파 정권 문재인 때 검찰 있잖아요. 아하. 이때도 김만배 너 건 아니야. 다만 이게 유동규 거야. 100% 유동규 거야. 이래가 이게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좌파 검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내 거라 해봤자 보세요. 유동규나
남욱 진술라도 안 맞고 그다음에 정영애가 4가지 넘겨주는 방법 있잖아. 아하, 그게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자 우기면 예. 바로 이제 그 재수의 딜레마에서 다른 사람 남욱이나 유동규는 선처받고 자기만 이게 음벌에 처해줄 수 있잖아. 그렇죠. 거짓말하면 예. 어허. 이런 게 재수의 딜레마. 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만배 씨가 지금 이게 검찰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억 클럽 전면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아하. 권순일부터. 그러면 이게 김만배 자꾸 너 거짓말하면 50억 클럽에게 다 조사하면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김만배로서도 이게 그 성산이 없는 자꾸 이게 잡아 떼봤자 자기 거라고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수사 범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실을 밝힌 거다 이래 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진술이 바뀔 때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분 거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 거라 했다가 근데 또 검찰에서는 또 사실은 그쪽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밖에 나와서는 또 뭔 소리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완전히 180도 다른 진술을 할 때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판부는? 결국은 이제 그 좌파 패널들이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좌파도 변호사들이 많잖아. 예, 많죠. 법정에 넣어가지고 이 진술이 바뀌면 처음 진술이 제일 진실이래. 처음 진술이. 야, 이게 변호사 만나지. 처음에 진술한 게 그게 진실이라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가 수준 이하 좌파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그 TV조선에서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자, 진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2가지 기준이 첫째, 다른 이게 물적 증거나 다른 증거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가장 부합하는가. 아하. 예. 이 기준이죠. 예를 들어 이게 정영아이가 4가지 방법으로 돈을 이재명 측에 줄라 했잖아. 아하. 이게 물적 증거잖아, 녹취. 그렇죠. 예. 이거하고 김만배 진술 중에 어느 게 일치하느냐. 아하. 예. 그 증거하고 이게 비교를 해봐야죠. 그렇지. 이게 첫째 기준이고. 그다음에 2번째 기준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어느 게 상식과 논리, 경험칙에 부합하느냐. 네. 상식과 논리, 경험칙에 어느 진술이 부합하느냐. 아하. 예. 자, 그러면 이게 100%뭐 유동규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 정진상이나 이재명이가 사인 안 하면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게 김만배 나무기도 알아. 근데 유동규한테 700억을 줄 리가 있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유동규가 오케이 한다 해서 이게 통과되느냐고. 성남시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거다. 이게 상당히 상식이나 논리, 경험칙이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이재명 측이라는 진술 이게 바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첫 번째 진술이 맞다. 아, 제가 실제 그 YTN에서 봤습니다. 그것도 이게 국회의원 배지단 변호사예요. 세상에 어떤 도둑놈이 첫 번째 잡혀서는 나 안 했다 그러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증거를 들이대고 하니까 했다고 이제 번복을 했어. 재판장에 가서 억울하니까 나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진술대로 무죄야? 그러니까요. 아 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여자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이러면 저거 이제 YTN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하여튼 알겠어요. 저기 유동규나 남욱이 어쨌든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 진술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예. 네.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형에서 어느 정도 그 감경 그 사유가 됩니까? 양형은 이제 그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개전의 정이 있냐. 개전의 정. 네. 반성하는 게 있느냐. 네. 반성한다는 거는 이게 잘못을 다 시인하고. 모든 게 자백하고 밝히는 게 그 반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량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대장동 일당 4명이라 보통 하잖아요. 네네. 4명을 다 하기에 제가 직접 신문도 해보고 다 재판 관리도 해봤잖아요. 제가 최윤길 변호인이다 보니까 아하, 예. 4명을. 네. 근데 그 제 개인적으로 보면 네. 가장 그나마 이게 진실을 좀 밝히고 신뢰성 있는 게 남욱입니다. 오. 남욱 변호사는요. 제일 먼저 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도중에 뭐 구속되는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아하, 예. 사건을 이게 많이 넘겼어요. 김만배한테 뺏겼다고 봐야 되는. 뭐 뺏겼다기보다 넘겼다고 봐야지. 자기가 이게 구속도 되고 네. 뭐 이재명 측하고 좀 갈등이 있었으니까 김만배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는 거의 아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거짓말할 그 이유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는 한 90%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 아하. 자기가 이제 배달 사고나 이 1호가 이게 그 총류라고 나무뼈 총류라 했거든요. 총류. 총류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명이 소유할 때 공유, 그다음에 합유, 그다음에 총류가 있어요. 공유는 이제 그 상속재산. 예를 들어 이 부모님이 죽었다. 그러면 형제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하.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해서 자기 목만 찾아가면 돼요. 그렇지. 가장 아들 목, 엄마 목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허.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거고. 요거는 결합도가 가장 낮죠. 아하. 그 중간에 있는 게 그 합유입니다. 합유. 합유는 이제 조합이라고 봅니다. 조합. 요거는 이제 그 100% 동의가 없으면 해산 못 하고 100% 동의해서 지분을 팔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도 지분이 있어요. 100% 동의하면. 상당한 강제성이 있는 거네. 그렇죠. 예. 조합이니까 조합. 예. 요게 합유고. 그러면 총류는 뭐냐? 총류는 이제 그 교회 땅, 아. 교회 땅 또는 이제 그 문중재산. 아하. 요게 법의 총류입니다. 아무도 손목대는 거. 총류는 이게 그 자기 몫이라는 게 없죠. 아하. 우리 법의 교회 재산은 세례 교인들의 총류로 한다. 아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분할해가 내 목 달라가 안 돼요. 그렇구나. 분할해서. 그냥 교회 땅을 팔려면 세례 교인들이 뭐 3분의 2가 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처분하지. 자기 몫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하. 교회 땅에 내 몫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장로라도 몫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는 이게 총류다. 이 말은 이게 거의 뭐 이재명을 위해서 대선 자금이나 노후 자금까지 이재명을 위해 쓸 수만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땅을 쓰듯이 그렇지. 자기 몫이라는 게 없다. 이래 되면 이게 좀 애매해지거든. 유동규가 3분의 1이 딱 자기 몫이 아니고 아하. 이재명이 위한 총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유동규 씨는 약간 자기 관여 부분에서는 좀 숨길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김만배 씨가 진실을 밝히고 가장 이게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정영학 씨로 봐요. 아, 그래요. 정영학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녹취록 가지고서 구속도 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정영학이가 좌파 검찰하고 딜을 한 거죠. 아하. 자기가 이 녹취록을 140시간만 낸 거예요. 수많은 녹취가 아하. 2013년부터 최근까지 얼마나 이게 모든 걸 녹음했는데 그중에 골라가 140시간만 제출한 거죠. 지금도 이게 정영학이가 제일 잘 알아. 이게 이재명 척결하는 거는. 아하. 근데 남욱 변호사가 너 그거 들었지 않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그러게 정영학 회계사가 어떻게 이재명 측에 넘겨줄지 다 이게 짠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따라서는 정영학을 이게 빨리 구속해야 돼요. 혼자 유일하게 구속 안 됐던 사람. 그렇지. 따라서 네. 그게 검찰하고 딜한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명의 저는 신빙도가 순서가 본다 이래 봅니다. 그 총류 경우에 이제 이거 아까 예를 드셨습니다만 이게 이재명이를 우두머리로 하는 이런 그 집단적인 소유다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유동균이 정진상인이 김용희는 이재명이가 먹다가 흘린 빵 부스러기 같은 거를 밑에서 주워 먹는 개나 고양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 수준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면 예를 들어 유동규 씨가 이게 공유라면 내 몫을 3분의 1 달라. 그렇지. 이게 가능하잖아. 주장할 수 있지. 공유는 분할이 된다 했잖아. 예.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좀 억울한 게 그 3분의 1이 내 건 아니다. 딱이 이재명 대선 본선 자금 아니냐. 그거는 이게 정진상 김용도 3분의 1은 내 가져가겠다. 이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뻔히 보고 있는 동안은. 따라서 이 700억은 결국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동 자금. 누구에게 개개인이 3분의 1씩 지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공동 그냥 자금이다. 알겠어요. 노후까지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진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 보니까 유동규 말이에요. 예. 이 사람 입을 틀어 막힐 뻔했더라고요. 유동규. 상한 음식 먹어라, 뭐 쓰레기라도 주워 먹어라, 태백산맥에 침난 걸 가지고 한 열흘만 가 있어라, 막 이런 식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걸 또 했대. 예. 제가 근데 이것도 언론에서 이제 유동규가 뭐 2번이나 극단적 선택했다. 압수수색할 때 극단 선택했다. 예. 또는 이제 교도소에서 뭐 수면제 가지고 극단 선택했다. 이런 거 할 때 제가 박사님 방송에서 예. 그거는 이게 유동규가 극단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저쪽하고 짜고 경고나 약간 이게 그 짜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압수수색할 때
병원에 입원만 좀 해 있어라. 근데 입원하려면 뭐 좀 건더기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라도 묵듯이 좀 이게 나쁜 걸 좀 묵으면 배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가 났다는 배탈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입원 안 시키잖아. 그래가 이게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게 극단 선택하려는 게 아니고 배탈이 날 정도로 김용희가 다 이게 또 정지상이가 전해서 시킨 거고요. 아마 교도소에서도 이게 그 경고 의미로 저는 나는 이게 그 한 게 아닌가. 순수하게 극단 선택을 완전히 하려면 뭐 못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정지상이나 김용희 시켜서 짜고 입원하려고 이게 그 한 것처럼 하고 아마 교도소에서는 이게 경고 의미로 한 게 아닌가. 근데 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태백산맥에 저 한 열흘만 가 있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용희가. 네. 그때 태백산맥 시키는 대로 갔으면은 지금 못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이게 태백산맥이 워낙 험하거든. 이재명 측근 중에 그 지금 한 대여섯 명이 보도리 4명이 언론났는데 실제 이게 또 더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다. 당했다. 사실상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유동규 씨도 뭐 태백산맥에 어디 만약 갔다면 그러니까. 또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당할 수도 있는. 산이 오죽 험하냐고. 그러니까요. 워낙 그 이재명 주의 그 조폭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번에 그 노동 대외 협력 국장 있잖아요. 그분도 이게 조폭 전과가 있는 그 수행 그 예. 해왔던 김진욱 씨, 어허. 김진욱 예. 그분이 민주당 국장까지 시기 준 거 아닙니까? 2014년부터 이제 수행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조직폭력배에 연루돼 가지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어떤 짓을 당할지 모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요. 근데 유동규는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이 신변보호 하고 있죠. 예. 남욱도 그런 상태입니까? 남욱은 이제 아직 뭐 공식적인 신분보호는 아니고 예. 본인은 이제 그 변호사니까 뭐 잘하고 또 이게 여러 친구들은 일행들이 다니더라고 이동할 때 보니까. 아 그래요? 김만배 씨도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옛날에 영장 실질 있으면 하루 구속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난 적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때 그 쌍방울에 오토바이맨 쌍방울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최우향 쌍방울의 임원이거든요. 네. 김만배 씨가 조건 없이 그냥 30억 주고 쌍방울의 임원이에요. 이분이 오토바이 들고 첫날에는 이게 태워가지고 데려갔잖아. 처음에 그때 김만배 씨가 교도관한테 고맙다고 165만 원 준 거 요걸로 이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이런 상태죠. 요걸로 영장을 연장하려다 못한 거죠. 165만 원 준 거.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처음 보는 교도관한테 고맙다고 이게 165 다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럼 여기 권순일이라는 데는 비타 500만 줬을까? 처음 보는 교도관도 165 주는데 권순일은 이게 비타 500만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이게 그 넣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출소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그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못 가니까 지인 집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기자들이 막 추적하니까 시속 140km로 가버리니까 못 찾은 거죠. 근데 같이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 항상. 이게 구속기간 만료로 세 사람이 나온 거죠. 유동규, 남욱, 그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예. 왜 이렇게 재판 중에 나오는 거예요? 구속기간 만료가 무슨 의미예요? 구속 기간은 이제 그 원칙이 이제 2달이에요. 네. 2달씩인데 2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신급의 구속은 6개월이 1심의 한도입니다. 6개월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건이 병합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면 이제 그 구속을 처음에 영장에 활용했던 범죄가 아닌 다른 이제 그 병합된 범죄 새로운 게 있으면 네. 그걸로 이게 다시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연장을.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김만배 씨는요. 네. 대장도 6개월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6개월 지나니까 곽상도권 있죠. 음. 곽상도권으로 6개월 또 연장인 거죠. 아하. 곽상도권이 병합이 돼 있거든. 아 그래요. 예. 영장 청구할 때는 곽상도권이 빠져 있었잖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보면 알아요. 그 롯데권로 연장하듯이. 그러니까 근데 6개월 연장하기 1년 됐잖아요. 네. 근데 연장할 게 새로운 게 없잖아. 아하. 새로운 게. 그래서 이게 교도관한테 165만 원 준 걸로 또 6개월 하려 했더니 판사가 야 165만 원 김영란법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각해서 풀어준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주거 제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게 그냥 무조건으로 법에 딱 영시에 풀린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한 번 연장했는데 네. 근데 그 천화동이 4호가 남욱 거잖아요. 그게 돈을 좀 인출한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검찰이 6개월 더 해달라 하니까 판사가 볼 때 이미 그거는 처벌된 거하고 거의 똑같다. 그래서 남욱도 그 된 거고요. 풀린한 거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도 처음에는 6개월 있다가 내연녀 있잖아요. 내연녀한테 핸드폰을 부수라. 지금 되게 후회하는 거예요. 증거인멸 교사. 예, 그걸로 이게 연장됐다가. 그다음에 또 연장하려니까 위례권이 병합이 안 돼버린 거죠. 위례권이 병합됐으면 연장이 됐죠. 근데 병합이 안 되니까 이번에 연장을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유로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김만배. 네. 저는 이제 그 법정에서도 바꿀 가능성은 없다 봐요. 진술을 이미 검찰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재명 첫 거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법정에서 다시 또 이게 내 거다. 이러면 진짜 걸려됩니다. 김만배. 그러면 이게 또 검찰이 가만히 있게 김만배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끝까지 이제 그 김만배도 이재명 첫 거다. 돈이 요걸 이게 밝히고 특히 중요한 게 그 대장동 배임 있잖아. 요것도 이게 모든 게 그분이 다 설계했다. 이재명 거다. 이렇게 그 일관되게 이제 앞으로는 김만배 씨가 진술할 걸로 보이고. 김만배도 그렇게 해야 예. 김만배도 그 양형에서 참작도 되지만 그 죄가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럼요. 결국에 부인하면 형량만 높아지고 부인한다고 이게 그 700억이 자기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그게 배임이잖아요. 배임이면 이게 성남시에서 재판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배임을 아니더라도 배임으로 뺏깁니다. 환수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차피 자기 돈 안 된다. 예. 형량만 높아진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게 정령하게 그 주는 방법이나 모든 게 노니까. 네. 결국 저는 이제 그 대장동에서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이래 보면 돼요. 그 지금 진술이 대개 이재명 측으로 돼 있잖아요. 이재명으로 안 돼 있고. 그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본인들에게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한테 준다. 이래 생각했지만 이 자금이 남욱 변호사 말처럼 이재명을 위해 쓰인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남욱이는 뭐라냐면 이재명 측에 이재명이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포함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남욱이는 그랬어요. 진술했잖아요. 예. 결국 뭐 척이 원래는 이게 3명한테 주는 것처럼 했지만 네. 이 자금이 이재명을 위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이게 척이라고 하는데 뭐 그러나 이게 저는 전적인 책임은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이재명이가 총괄 책임을 진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쌍방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쌍방울 이것도 좀 계속 심각해지는데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쌍방울은 이제 그 4가지 이게 단독 보도가 네. 며칠 사이에 큰 게 그 넣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김성태가 도망가 있잖아요. 김성태보다 이게 며칠 먼저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김성태 친척이에요. 재경 총괄 본부장입니다. 모든 이게 회계 있잖아 경영. 재정 총괄. 예. 재정 총괄 본부장인데 김모 씨입니다. 김성태 친척이에요. 이분이 그 올해 5월달에 김성태보다 먼저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냐? 검찰이 그 수사 하는데 그때 서류 몰래 빼낸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태영 예. 변호사하고 이남석 변호사. 네. 이남석 변호사. 요런데 그 서류를 먼저 이게 검찰하고 내통해서 수사 기밀을 빼낸 거예요. 이 사람이 김모입니다. 그래요? 재정총괄본부장. 그래서 이제 김성태보다 먼저 도망가서 캄보디아로 5월 24일 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김성태 친척이고 재정을 총괄하니까 자금을 결국 이제 김성태하고 같이 해외 도피를 계속 하고 있는 최측근에 보면 친척이니까 그래요. 총괄본부장이고. 근데 이 재정총괄본부장이 수원지검에 그 전화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 한국에 돌아가니까 조사 날짜 잡자. 이래가지고 이게 날짜를 잡았다. 그래요? 자기가 먼저 돌아가서 진술해가 좀 어느 정도 이게 분위기 잡고 그다음에 김성태 모셔오겠다. 이게 딜이 됐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와서 사인만 하도록 지가 다 자기가 먼저 이게 다 일을 자기가 다 하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 자수해서 조사받겠다. 그다음에 김성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날짜가 잡혔다. 아, 그래요? 요게 그 서울경제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오늘 이게 조선일보도 받았었더라고요.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가 받았었고 저도 이게 검찰에 확인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김성태가 곧 기구한다. 이것도 이게 제가 얼마 오래 전부터 김성태 기구한다 그랬죠.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총괄 본부장이 수사를 받고 자수해서 돌아오고 김성태도 돌아온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바로 이제 그 조선일보까지 보도된 첨 사건이죠. 이것들이 지금 이재명 사건을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재명이 끝났네 이제. 그럼 우리도 정리해야지. 네. 지금 타이밍을 그렇게 잡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들도 이제 뭐 서서히 또 주총 시즌도 오잖아요. 네. 완전히 전멸될까? 지금 주가가 보십 쌍방울 주가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는 이재명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쌍방울의 김성태 횡령 금액이 한 게 5천억 가까이 됩니다. 한 4,800억, 5천억 가까이 횡령이 돼 있고 네.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도피 자금이란 게요. 옛날에 김봉현이도 현금 60억 바꿨다가 5달 도망 다녔죠.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고갈돼요. 못 버텨요. 여러모로. 지금 이게 다 위치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총괄본부장 뭐 네가 먼저 자수하고 그래요. 내가 여기 들어갈게.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죠. 그게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농계. 수원지검에서 이제 그 경기도청을 다 압수하고 쌍방울하고 이제 그 안부수라고 있잖아요. 그래. 아태엽 회장. 그 10일 구속대가 연장됐거든요. 아마 이제 곧 기소할 텐데. 네. 그 이제 압수를 다 해봤더니 경기도청에서 문서가 많이 나왔는데 북한의 그 쌍방울이 준 돈이 한 600만 불이 넘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재명이가 방북한다는 게 문서를 발견하고 그 쌍방울이 이재명이가 북한의 김영철한테 네. 내를 초대해달라. 북한 방문하겠다. 이런 게 문건들이 막 무더기로 놓은 거죠. 그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데 그 김영철이한테 예. 자기를 불러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재명.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이 출장 보고서 그것도 보면 이게 이재명의 방북 상의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는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면 또 이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상이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대가로 쌍방울이 다 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북한하고 뭘 좀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뭐 옥류관을 뭐 유치하니 어쩌니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결국 다 무산됐지만 결국에 자기 정치적 욕심 그것 때문에 이 돈을 쌍방울 대납시키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김대중이가 현대 5억 불인가 정몽원 회장 그 똑같은 구조죠. 그러면 쌍방울이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만 한 600만 달러? 620만 달러 넘죠. 그거는 700만 가까이 돼. 이재명이가 뭔가 북한과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조로 북한한테 쌍방울 쪽에서 대납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훨씬 이게 뭐 액수는 더 훨씬 지금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렇지. 예. 근데 그것도 이게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준 거 있잖아. 아태엽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것도 이게 경기도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묘목을 몇 포기 산지 증거를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밀가루를 몇 포기 산지 모를 리가 있나요? 이걸 이게 다 현금으로 주는 거 몰래 알고 있은 게 아닌가 경기도도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거죠. 쌍방울에서 예. 이재명과 그 방북 요걸 이게 두 번째로 조사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놓은 거는요. 네. 또 단독. 어제 채널 A 단독인데 쌍방울이 이제 그 훈춘에서 공장을 마스코다 공장을 짓잖아요. 네. 거기 북한 노동자를 이렇게 고용한 거 있잖아요. 이걸 또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엔의 유엔 결의 2375호, 2397호 네.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노동자는 추가로 고용을 못하게 유엔 결의로 제재를 한 거죠. 예. 이걸 이게 쌍방울이 제재를 어기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돈을 주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것도 이게 검찰에서 조사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북한 노동자들 고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노동자들한테 돈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김정은이 통치자금으로 현금화해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엔 제재 결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겼다는 거군요. 그렇죠. 상당히. 그럼 결국 그것도 노동자 고용이라는 명분을 핑계로 김정은이한테 현금 갖다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게 우리도 중동에서 달러 벌고 이런 거 네, 아닙니까? 네. 북한에서.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가요. 예. 네 번째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은 제가 확인해 보니 예. 그건 쌍방울 김성태 오늘 안 오늘 똑같대요. 그건 끝났대. 조사가. 음. 쌍방울 김성태가 와가 말해주면 더 좋고 아. 말 안 해줘도 이게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죠. 네. 김성태가.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종합 정리해 보면 이제 그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아마 북한 문제 같아요. 변호사비 대납보다. 변호사비 대납은 이게 이미 자금 흐름이나 모든 게 네. 다 이게 그 검찰이 밝히고 있는데 기소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북한 문제를 아까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송금이나 방북 또는 이게 고용 이런 걸 이게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폭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래요. 아까 이게 그 저는 이게 쌍방울 김성태도 조폭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재명 정치를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게 그 깡패 정치라 봐요. 이재명 정치를 한 단어로 하면 깡패 정치다. 지금 이게 보십시오. 아까 제가 조금 말했잖아요. 자기 수행비서가 김진욱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의 노동대외협력국장으로 공고 절차도 없이 임명한 거죠. 근데 예. 이자가 김문기 씨하고 옛날에 그 호주 갔잖아요. 아, 같이 갔었죠. 예. 그때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 있잖아요. 선거법. 네. 재판이 정인이 김진욱 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진욱을 해유하려고 이게 국장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자가 옛날에 그 2007년도에 예. 그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에 보면 뭐 종합시장파 국제마피아 있잖아. 네. 동원해가지고 이게 폐사원 버리가 뺏어오는 거. 그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받은 이게 김진욱인데 재밌는 게 이자의 동생 김진국이라고 있어요. 김진국. 이자는 또 이게 은수미의 수행비서야. 와 정말 성남에 김진욱, 김진국 조폭 형제를 이재명, 은수미가 다 수행비서로 쓴다. 그거 저 돈 안 주고 썼던 그거? 뭐 그것도 있죠. 은수미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정말 이게 심각한 이런 상황이 조폭 정치죠. 예. 알겠어요. 자,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충격받은 거는 이재명이 집에서 현금 무더기가 발견됐다는 그 대목일 거예요. 요거는요. 어제 제가 실제 제가 맡은 다른 사건하고 거의 똑같아서 제가 TV조선에서 한 방송을 했는데요. 예. 요거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예. 자, 이재명이가 2019년 3월 20일 2019년 3월 달에 1억 5천을 현금으로 인출해요. 1억 5천을. 네. 그다음에 같은 해 2019년 10월 25일 그러니까 3월 달하고 10월 달입니다. 네. 2019년이에요. 변호사비가 제일 많이 쓸 때입니다. 변호사비가. 그때 소송하더라고. 예, 그때 항소심 끝나고 대법원 갈 때예요. 그러네요. 예. 예, 1억 5천 현금. 그다음에 몇 달 뒤에 10월 20일 5천만 원 현금. 현금을 이렇게 2억을 그럼 2억이네. 인출했잖아요. 자, 인출해 가지고 이게 이 돈을 현금이니까 쓰고 그다음에 다른 돈 뇌물 받은 걸로 신고를 해. 2억이나 현금 있다고. 알리바이야 그게. 나 2억 현금 있다고 집에 신고를 계속 해. 근데 2억을 변호사비나 쓰고 뇌물 받은 2억을 다시 채워놨고 나중에 입금시키면 돈에 이름표나 꼬리표가 있습니까? 그렇지. 집에 있던 현금 입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신고했다. 이게 알리바이야. 나 선관위에 내 현금 있다고 신고했지 않냐. 근데 그 현금을 쓰고 뇌물 받은 현금으로 바꿔치기 해가 입금시키면 맞잖아요. 이게 제가 실제 맡은 사건이에요. 그렇구나. 실제 맡은 사건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니고는 이게 갑자기 19년에 2억을 현금 인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 장롱에 보관하려고 2억을 인출한다? 몇 년 뒤에 내가 몇 년 뒤에 경선자금 뭐 2억 7천 필요하니까 장롱에 3년간 보관하자. 이게 3년입니다. 아까 박사님 2년 3개월. 아니 이게 2022년 2019. 6월 28일 날 입금했거든요. 그래요? 예, 2022년 6월 28일 날. 작년에 경선. 올해 선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된 거죠, 기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2억 인출해서 저는 변호사비든 뭐든 예. 쓰고 그다음에 대장동이나 어디 돈으로
신고를 해놔면 알리바이 되니까 현금 있다고. 그렇지. 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입금시키면. 이 재산 신고가 이렇게 알리바이로 악용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100%라고 확신하는 게 어허. 아니 아무 이유 없이 2억을 인출해간 장롱에 3년 이상 보관하다가 다시 입금시킨다? 1,000만 원 이상 입금시키면 FIU 통보됩니다. 그렇지. FIU 통보된다니까.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거는 저는 그 돈을 세탁하는 이런 게 방법이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조의금 7천만 원 있잖아. 그래요. 이거는 노웅래보다 노웅래도 이게 조의금 있다고 뭐 이야기했잖아. 노웅래는 이게 뭐 8년 된 아버지가 돌아가 8년 됐잖아. 물론 이게 이재명이는 뭐 2020년 3월 달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기간만 보면 이게 2년 동안 보고된 거죠. 기간만 보면 이게 노웅래보다는 짧은 기간인데. 네. 그런데 노웅래보다 질이 안 좋은 게 이재명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올린 글을 봤거든요. 네. 글을 봤더니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마음만. 이 말은 이게 조화도 보내지 말고 뭐 돈도 보내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그때 조화는 보내지 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음만 오라는 거는 돈 가지고 마음만 해달라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 그때는 김영란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 8월달 이후에 개정된 그 3월달에 엄마 죽었잖아. 그때는 이게 공무원은 5만 원이 한도입니다. 5만 원 이상 못 받아요. 경조사비. 김영란법에 의해서. 근데 그때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죠. 그러네. 사람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5남 2녀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조사비가 전부 지 겁니까? 5남 2녀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경조사비가 형제들도 줘야지 전부 지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그 비용을 다 빼고 남은 게 경조사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밥값이나 5만 원 이하 받는데 저는 이게 경조사비 7천이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게 돈이 그게 있다면 그거는 부패한 완전히 진짜 부패한 탕관오리죠. 그 비용 다 쓰고 형제들 나눠주고 자기가 7천 있다면 그리고 이게 그게 떳떳하면 그 돈 불리는 거 좋아하는 이재명이가 왜 또 2년간 현금 들고 있어요. 빨리 이게 입금 시기가 하루라도 이자를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모든 게 저는 그게 변명이 전혀 안 맞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 공익제보자 그 7급 공무원이었던 그 사람의 그 이 진술에 의하면 요 현금을 이제 배소연이가 갖고 나와서 뭐 입금을 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뭐 그 입금을 해라 그러면서 김현지 얘기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서 김현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쪽 동네 이재명이 쪽에서는 이재명이 밑에 김현지입니까? 순서가 그 다음에 배소연이고 이렇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김현지는 그냥 이재명하고 한 몸이라고 보면 되죠. 그것도 한 몸이에요? 뭐 근데 제가 뭐 남녀 관계라고는 안 합니다. 다만 이게 김부선 씨가 쓴 거를 보십시오. 또 도망 다니더니 너 김현지 집에 가 숨어 있으냐? 그거 외에도 뭐 광화문의 세월호 텐트 정원부터 그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김부선 씨가 쓴 거를 보시라고. 김현지하고 이재명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김혜경보다 힘이 세다 봐야죠. 김혜경이보다 김현지가 세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힘은 세다. 서열 제가 남녀 관계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힘이 세다. 이래 보면 되고 그다음에 실무자는 배소연이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쪽으로는 전부 정지상이고 물론 자금도 이게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죠. 참 이제 좀 검찰이 이 현금 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그 대화나 진술을 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지금 계좌 추적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는 뭐 벌써부터 내 허락할 테니까 마음대로 뒤져보라고 했다. 그래서 통지서가 금융정보거래원의 통지서가 막 쌓이고 있다 이러는데 내가 개인이 어디 공개적으로 내 거 마음대로 털어봐 한다고 해서 검찰이 영장 없이 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쏘가나 먹을 것 같아. 그 대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영장 없이 이게 계좌 보면 큰일 나죠. 그거는 이게 직권 남용입니다. 수사권. 볼 수도 없고요. 영장이 없으면 이게 은행에서 안 주죠. 그러니까 지가 허락했으니까 봐라 그러고 내가 허락해서 이미 막 통지서가 쌓이고 있다고 지금 이거 떠보려고 다녔거든. 이재명이가. 결국은요. 요거 이제 이 현금이 나오면서 옛날에 좀 떠들다가 지금 여기 그 중단된 의혹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 폭로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이가 1억 5천하고 5천을 뺀 게 2019년 3월하고 10월이죠. 2019년 10월에 5천을 뺐잖아요. 2억 뺐잖아요. 근데 똑같은 2019년 10월 23일. 이 말은 이제 5천만 원 빼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이에요. 네. 2019년 10월 23일. 이재명이가 이찬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찬진. 이분이 이재명하고 연수원 동기동창회 18기입니다. 예. 절친이죠. 지금 김혜경의 변호인입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집 변호사가 이찬진이에요. 네. 동기예요. 이재명 변호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19년 10월 23일 이찬진한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그 7억의 건재당을 주고 5억을 빌려요. 아, 그래요? 이 5억이 쓴 데가 없어요. 아하. 이것도 현금으로 뺏었는지 5억을 어디 썼냐 말이에요. 왜 5억을 빌렸느냐. 이재명이가 항상 재산이 꾸준히 20몇 억 있었잖아요. 지금 30억 약간 넘죠. 근데 친구 변호사인데 5억을 건재당하고 빌린 거죠. 빌렸다. 저는 이게 변호사비가 급했다 봐요. 아하. 5억을 빌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출해가 어떻게 썼는지가 없어. 그럼 이게 뭐 현금으로 또 5억을 또 인출했는지 어떤지 그걸 조사해 봐야 돼요. 근데 1년 뒤에 5억을 다 갚고 건재당을 말소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1년 뒤에 5억은 또 어디서 났느냐? 제주도 좋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찬진 변호사한테 5억을 빌려서 현금으로 인출해가 변호사비를 쓰고 그다음에 뇌물 받은 5억을 채워나면 아하. 다시 5억을 1년 뒤에 갚으면 나 5억 그대로 들고 있다 그대로 갚은 거 아니냐? 그것도 알리바이네.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항상 많았는데 주식도 하고 갑자기 친구한테 5억을 빌려서 1년 뒤에 5억을 갚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의혹이 옛날에 제기됐다가 이번에 현금 놓으면서 제가 이게 다시 강하게 가는 데마다 이찬진과 5억 빌려서 이게 왜 빌렸으며 빌려서 어디 썼느냐? 그다음에 무슨 돈으로 5억 갚았냐? 이걸 이게 해명하라. 이재명 해명하라. 계속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검찰이 정진상 구속영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를 정치공동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현금 거래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정치공동체를 넘어서 경제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는 뭐 신분은꾼이라고 하죠. 자기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정지상에는 신분은꾼에 불과하다. 글쎄. 정성호가 그렇게 규정을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게 아까 총류 있잖아요. 이 돈은 네.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라든지 같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정지상이도 뭐 되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정영에 보도 어디 너 청와대가 한 자리 해라 이랬잖아요. 결국에 자기들 패밀리들이 대선 정권 잡으면 다 잘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니냐. 이재명이 잘 되면 이 점은 이제 그 용처 자금의 그 용처를 할 때 검찰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정진상이가 돈 받은 게 다 이재명을 위해 받은 거다. 이런 의미로서 이게 정치 공동체다. 또는 이제 경제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제가 재밌는 게 이재명이가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그 새길입니다. 새길. 새로운 길을 새길. 근데 정진상이가 노래표를 했더라고. 그 외모하고 달리 노래를 좀 하는가 봐. 한총련 있잖아요. 한총련의 그 노래표. 저 대학생 때? 예. 한반도라고. 한반도라는 노래표가 있어요. 거기 음반을 1, 2, 3집 음반을 내잖아. 그 3집에 그 보니까 정진상이가 활동하던 거기에 그 노래 제목이 새길이 있어요. 새길. 그래서 이게 야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정진상이가 지어준 게 아니냐. 아하. 이런 게 의혹.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만난 거는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점에 제가 이재명이 그 당시 이재명이를 알아요. 네. 이 사람은 이념적으로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이게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파지만 얼치기인 거예요. 네. 정진상이는 좌파하고 나름대로 이념 무장이 돼 있는 사람이야. 왜요? 그러면 둘이 만났어. 그러면 당연히 이념 무장이 돼 있는 정진상이가 겉으로는 뭐 이재명이 밑에서 사무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리더인 거야. 정진상이가. 왜 그러냐면 네. 그
이재명이는 별명이 청년 재벌이더라고. 그러니까 연수원 다니고 하면서 차 타고 카폰 있잖아. 예. 그때 큰 거 있잖아. 들고 여기 선만 1년에 몇 번 봤다잖아. 이게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뭐 차 타고 재벌 행세하고 이게 이재명이고 정진상이는 경성대에서 그 학생위원장 있잖아. 산호맹. 학생위원장을 항상 이 부산대가 다 했는데 경성대 출신으로 유일하대. 그만큼 이게 나름대로 이념 무장은 돼 있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런 거예요. 노무현이가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로 돈 벌고 다닐 때 이호철이를 만나잖아. 예. 그 이호철이가 실제로 멘토인 거야. 그렇죠. 나중에는 뭐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고 이호철이가 뭐 국정상황실장 하지만 실제로는 이념적인 지주고 교사고 멘토인 거야. 네. 이게 이재명하고 정진상의 관계도 그 비슷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뭐 정웅성호가 뭘 안다고 뭐 저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정진상에 대한 모욕이지. 그 마지막으로 이게 이재명 하면서 예. 이번에 배소연이가 현금 입금한 게 또 나왔잖아요. 예. 공익 신고자가 조사받았거든요. 아하, 예. 이건 이제 조사하는 김에 검찰에서 이제 이거 배소연의 지금 내 채 있잖아요. 내 채. 그것도 이게 조사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이게 재밌는 일이 배소연이 내 채를 어디서 샀냐? 검찰에서 요거면 이게 조사하면 뭐 딱 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굿바이 이재명 특집 예,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고요. 네, 그러나 이재명이가 가기 전에 발버둥을 자꾸 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굿바이 이재명 특집은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김의겸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완전히 요즘 스사트라 다무스라고 이거 제가 제일 먼저 넣어가지고 최하씨 있잖아요. 첼리스트는 아니고 가짜 첼리스트죠. 최하씨가 이제 그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제 그 늦게 들어온다고 자꾸 이게 그 때리 패기도 하고 막 늦게 들어오면 이게 그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알리바이 되려고 그냥 이제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와가지고 내 나갈 수가 있냐 경호원 때문에 그러니까 동거남한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거다. 제가 처음부터 방송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사건 처음 들때 했죠.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최하 씨가 그저께 서초경찰서 가가지고 이게 제가 5분이면 자백 받는다 했잖아. 근데 경찰은 6시간 조사했더라고. 뭐 조사를 적어야 되니까 5분이면 바로 이게 그 자백을 해버린 거죠. 그 최하 씨의 변호사가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변호사. 예. 이분이 뭐랬냐면 최하 씨한테 그 좌파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박이 많이 왔대. 최하 씨 불면 안 되고 묵비권 행사해라고. 묵비권 행사해라. 진실을 밝히면 이게 우리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자 거짓말이. 수많은 지지자들의 그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뭐 안 밝힐 수가 없지. 너무나 다 포렌식이 끝나버렸으니. 그래서 이게 밝혔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했어요. 그 첼로 어쩌고 하는 사람도 좌파였어요? 엄청난 좌파죠. 개딸 그러니까 양아? 이게 그 한동훈 이름을 알고 최근까지도 이게 개딸 활동을 하는데 그 같이 사는 동거남은 교묘하게 최하 씨가 국민의힘으로 전향해가지고 내가 폭로했다. 그건 거짓말이고 이 최하 씨도 개딸. 그다음에 남자는 더 좌파예요. 더 개딸.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진실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진실은 이제 뭐냐? 그 이세창 씨하고요. 이세창 씨 있잖아. 네. 그분이 그 최하 씨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명 정도. 그 술집 베네시안 있잖아요. 청담동 맞은편에 7명 정도가 이게 그 술을 먹고. 근데 그 중에 김현장 변호사가 한 명 있었는가 봐. 김현장 한 명, 30명이 아니고. 네. 그러면 7명이 10시쯤 돼가 먹고 10시쯤 돼가 가게를 떠난 거죠. 이세창은 떠났다 가게를. 아니 7명이 다 가게를 나왔고 7명을 그러니까 술자리가 파했다. 파했고 그다음에 이세창이는 또 최하 씨 있잖아. 첼리스트를 데리고 또 2차를 간 거죠. 3-4명이 딴 데로 다른 데로 2차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세창 씨야 뭐 술 먹을 수도 있겠지. 최하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하 씨가 이제 그 10시에 그 가게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한동훈 윤석열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만천하에 여자도 포렌식을 했고 포렌식을 했어요. 근데 이거 남자 있잖아. 예. 남자는 출국금지다가 조사는 안 받았는데 포렌식을 했더라고. 핸드폰을 압수했는가 봐. 그때 그 집에 잡으러 경찰에 4명 간까지 제가 봤거든. 서초서에 한 20명이 달라붙어 있으니 그래서 이게 포렌식을 다 해가지고 위치까지 다 알아내버리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화 추적 통신 기록 가지고서 나 거기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거짓말 아닌가 싶어서 지금 우리 우파 쪽에서는 야 이세창이 너무하네. 그게 이제 그 핸드폰이 2대거나 뭐 아니면 허위로 지금 밝혀져 버린. 에이 참네. 그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는 이세창 씨는 언급 안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 첼로인지 뭔지 이게 아니고. 요 처벌은요. 예. 첼로 이 최하 씨도 처벌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포렌식을 해봤더니 남자한테만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술집 온데 거짓말을 했더라고. 포렌식 해보니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하고도 사귀었잖아. 다른데도 전부 이게 자기가 윤석열 한동훈 본 걸 온데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공연성이 있잖아. 아하 그러네. 그리고 사고 터지고 나서도 거짓말이라고 빨리 안 하고 내를 좀 더 보호해 줄 수 없었나요? 막 이렇게 글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최하 씨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명예훼손으로. 그 남자는 이게 그 처벌이 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는 지금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허위인 걸 알았어요. 이 여자가 거짓말쟁이잖아, 최하가. 근데 거짓말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남자도 알거든. 남자도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돈도 좀 있었고. 50대인데 그 돌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하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제가 보기에 최하를 물먹이려고. 너 맨날 내한테 거짓말 하는데 한번 이게 공개되고 한번 개망신 당해봐라. 요런 이게 생각 플러스. 그 다음에 어차피 폭로를 하자. 폭로하자. 가짜면 어때? 어차피 대통령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개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도 이게 저는 허인 걸 알면서 김의겸이나 더탐사에 퍼뜨렸다. 이걸 이게 제가 왜 직감하냐면 그 뒤에 남자가요. 네. 그 뒤에 남자가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5가지 질문을. 뭐랬냐면 이게 언론에다가 내가 그때 윤석열이가 노래하는 거 녹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겠습니까? 마치 이게 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글 올렸잖아. 또 이게 그 동영상이나 CCTV에 윤석열이가 들어오는 걸 내가 확보하고 있으면 믿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지. 지가 들고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폼을 잡았지. 그렇죠. 예. 또는 이게 청와대 질문 형식이지만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청와대 경호 범위 내에 그 가게가 포함되어 있다면 믿겠습니까? 하면서 1.4kg 이야기했거든. 이 말은 이게 그 이후에 이 남자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 최하가 말한 녹음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게 전문 증거거든. 아무 증거도 없어서 마치 자기가 다른 게 윤석열 노래하는 거 동영상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도 처벌, 엄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아주 악의적이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의겸이는 이제 유감 표명했으니까 끝났나? 대통령한테 유감 표명했더군요. 이 유감? 자기는 이게 아니 죄송하다 사죄를 해야지. 유감이라는 게 무슨 감정이 있다는 겁니까? 유감이라는 게 이게 어디 외교관 흉내? 저는 이 사건에서요. 예. 제가 어제도 했지만 제일 나쁜 놈 순서로 하면 김의겸이가 1번, 그다음에 더탐사가 2번, 그다음에 동근함이 3번, 최하가 4번이에요. 나쁜 순서가. 네. 이 김의겸이가 한겨레 신문에 사회부장까지 했잖아. 사회부장까지. 사회부장 했어요. 이걸 이게 가짜인지 모르겠습니까? 제일 제가 심한 게 최재성이라고 있죠. 옛날에 그 최재성이 유명하잖아요. 국회의원 사선. 그래. 최재성이가 이거 김의겸 폭로하고 이틀 뒤에 예. 이거는 이게 검증할 필요도 없다. 내가 청와대에 있은 경험해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이렇게 최재성이까지도 말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죠. 그렇죠. 예. 이거는 대통령 시스템에 있을 수가 없다. 검증할 가치가 없다. 최재성이가 이랬잖아. 김의겸이 이거 몰랐을까요? 최재성이가 정무수석이고 김의겸이가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몰라. 저는 이게 알면서도 이게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밀어붙인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판례가 있잖아. 대법원 진짜 이자는 명백히 허인 걸 알면서도 하면 면책특권이 안 된다. 이 판례 하나. 그다음에 더탐사가 보도한 거는 그거는 면책특권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더탐사가 처벌되거나 소송 당하면 거기에 김의겸이는 협업을 했다. 협업 관계지. 그럼 그게 공범이 되잖아. 이래도 처벌되는 거예요. 더탐사가 공범으로도 단독으로도 처벌되고. 저는 이번에 그 김의겸이는 배치 날라간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6명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했어요. 국민한테 사과해라. 그렇죠.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런데
김의겸이 너는 사과하지 마. 너는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야, 한동훈 장관이 진짜 이게 조선 제일 금이면서 조선 제일의 혀다. 제가 조선 제일 혀라고 했잖아요. 네. 뭐 했냐면 이게 김의겸 이러더라고. 야, 너 이게 EU 대사한테는 사과하느니 왜 우리한테 안 하느냐? EU 대사 내국인 차별 아니냐? 와, 저 그거 완전 빵 터지지. 내국인 차별 아니냐? 예. EU 대사한테는 사과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의겸이 그게 뭐 이번에 사과가 아니고 이거는 더 오히려 염장을 질른 거죠. 오히려 저는 이제 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지금 이게 김의겸이 제가 적어온 거 보니까 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만 제일 먼저 옛날에 최서원 씨 있잖아요. 그 정동춘 박사님 최고의 전문가. 이분을 이게 마사지사다. 아니 최순실이 단골 마사지사를 K재단 미러재단에 이사장 하면 되느냐? 이랬잖아. 근데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최고의 전문가야. 정동춘 박사. 이거부터 제일 황당한 게 자기가 부인이 영끌 돈 다 끌어모아서 관사 재테크 했잖아. 예. 근데 그때 자기는 비행기 타고 대통령 모시고 가가 하나도 모르고 부인이 다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부인이 관사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집을 팔 거 아닙니까? 예. 관사 재테크가. 이랬고 그 외에도 이게 미국에 한동훈 간 걸 이더리움 이게 가상화폐 때문 아니냐고 또 하고 또 이게 이재정 의원한테 쫓아가고 악수한 거 있잖아. 이것도 이게 막 마치 한동훈이가 막 쫓아가 악수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잖아. 이 상습적인 거짓말 제조기입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한테 저 한마디 해야 되겠네. 주호영 의원이 이게 김의겸 보고 흑석 선생이 아니고 흑색 선생이라 하더라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흑색 선생. 근데 주호영이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제 저작권을 침해. 저작권 함부로 우리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흑색 사기꾼입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게 예산 이재명 이게 위선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요. 예. 이번에 예산에서요. 청년 원가 주택처럼 윤석열 예산 다 삭제하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을 이재명 예산 6조를 늘렸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이가 공공 임대주택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대장동 있죠. 대장동에 35%까지 되는 걸 6%로 줄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8,500억을 벌게 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백현동을 10%로 해가 3천억을 더 벌게 준 거예요. 이자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늘리자 정말 이게 위선자. 따라서 저는 이재명은 당군 일의 최대 부패범, 그다음에 당군 일의 최대 욕설가, 그다음에 최대 위선자 냉혈아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기로 돼 있던 거를 민간 분양 쪽으로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이제 돈벼락을 맞게 됐죠. 대장동 일당, 백현동 일당들이. 그래놓고 지는 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더 늘린다고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보다 주먹 서정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